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와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에 매일매일 듣는 거 좋다면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뭐 구독까지 미안합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서요. 자, 일단은 좋은 건 나눠 갑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혼자만 하신다 그러다 그런 건 아니시겠죠? 자, 일단 바로 또 오늘 4월 24일 수요일 매일 행정법 시작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34조 행정소송법 34조 요거 살펴봐야죠. 여러분 행정소송법 34조 간접강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벌써 몇 년 지났죠. 행정심판법에도 간접강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자, 간접강제 요거 신청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직권은 안 해줘요. 신청으로만 받아줍니다. 또 간접강제가 말은 간접인데 강제긴 한데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비판은 어쩔 수 없어요. 조문을 읽어보시면요. 간접강제 이게 손해배상에 준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건데 스스로 이행하게 그런 만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에요. 근데 이게 돈이 계속 부과돼서 왜냐면 한 번 부과해서 안 하면 또 부과하고 하는데 나중에 어찌됐든 이행을 해버려요. 그런 순간 과거에 부과된 간접강제 금액이 더 이상 완료됐으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부과된 것도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끝까지 가서 달려들어서 끝까지 달려들어갖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집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국가기관에게 부과된 간접강제 배상금인데 국가가 징수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내야 되고 국가가 징수하고 뭐예요? 자기가 내고 자기가 징수하는 건데 좀 논리상 조금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접강제가 실효성이 좀 약하구나 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지만 조문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무효도록 확인소송에서 안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해요. 그래서 간접강제를 무효도록 확인소송에서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거기다가 소송에서 그거 아시잖아요. 사정 판결 이거는 취소 소송에서만 합니다.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더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팁을 드리자면요,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직권이 안 되는 행정소송법의 규정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모두 5개.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세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이걸 경정할 때, 피고를 경정할 때, 이럴 때는 직권으로만 되지 신청이 안 돼. 그러니까 신청만 안 되죠. 큰일 났네. 신청으로만 되지 직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변경, 이것도 신청으로만 되지 직권은 안 돼요. 처분 변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변경합니다. 이것도 신청으로만 되지 직권이 안 됩니다. 간접강제, 이것도 신청으로만 되지 직권이 안 돼요. 행정심판 자료 제출 명령, 이것도 신청으로만 되지 직권이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걸 법원에 가져오면 법원에서 당사자 신청자에게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직권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접강제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부에 관한 취소송에서 취소가 됐을 때 거부에 관해서 취소가 되면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의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다만 이제 무효동 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안 되니까 1번 지문 같은 건 단순히 속아넣기 너무 좋아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지 틀리라는 걸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1번 지문 같은 거 속지 마세요. 보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 할 수는 있죠.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까지 되는 경우 행정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정상이네요. 간접강제는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 안 해요. 이번에 받는 지문이 바로 1번이었어요. 그게 2번, 3번, 4번은 아마 맞추신 분은 내려가지 않아도 됐었던 문제지만 이걸 못 맞추시면 이제부터는 개미지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낮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고 국가가 징수하고 이러기가 좀 그러니까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라는 비판이 많아요.
3번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일단 재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재처분이 기속유예 위반되는데요. 여러분 기속유예 반하면 무효 아니에요? 무효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런 처분을 안 한 것과 똑같잖아요. 처분을 안 한 것과 진배없죠. 똑같죠.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간접강제 들어가야죠. 따라서 위반되는 내용일지라도 재처분을 이행한 것이 되므로 간접강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면 간접강제 대상이 되고 아무런 처분을 안 했을 때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집은 4번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잘 보세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거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거부한 거죠. 청이 거부한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소송을 해갖고 취소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국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거부 처분이 사라졌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재처분 의무와 반복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처분 의무 반복 금지 의무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반하면 그럼 기속력에 위반했으니까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또 간접강제 가야죠. 이런 뜻이에요. 3번하고 4번은 연결되어 있네요. 자,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취소송 계속 중에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이 여기서 개정됐다는 거야. 이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거부가 개정된 경우라면 관계없는데 문제는 개정된 법령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부터 계류 중인 사건이었고 진행 중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른 그러면 종전법에대로 해야만 이거 개정법에 따라 거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결국 기속유예 반환 행위를 한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거부 처분은 종전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기속유예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저촉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럼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 허용된다. 무효가 되면 간접강제 바로 간다. 이 사이클에 걸렸네요. 이 판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자주 나왔어요. 7급 시험에도 나오고 9급 시험에도 나오고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놓으면요.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까지 들어가지 않고 1번에서 바로 해결했으면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 말씀드렸잖아요. 1번 못 찾으면 개미지옥으로 빠져서 이제 호적거리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시험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하는 게 여러분 시험장에서의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행정법 정인영 선생과 함께하는 행정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찾아오세요.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